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정희쌤의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벡터라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수공 활동지 11번부터 진도 나갈 건데요. 그걸 위해서 미리 디딤 영상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벡터라는 게 무엇인지 그 뜻과 벡터도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크기만을 가지는 양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하고요. 크기와 함께 방향, 크기와 방향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해야 하는 양들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번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평면에서의 벡터, 즉 평면 벡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벡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구성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미 모든 협력 글씨 쓰기에서 벡터를 공부했었습니다. 테이프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벡터는 길이와 방향을 모두 다 가진 거고, 수학에서 길이와 방향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분입니다. 방향이 주어진 선분,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이 선분은 우린 벡터라고 하고요. 벡터에서는 시작점, 이 화살표가 없는 요게 시작점이고, 화살표가 있는 이거를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부르고요. 벡터를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쓰냐, 우리가 원래는 얘를 그냥 선분 AB라고 썼었는데 얘를 그 위에다가 화살표 벡터의 기호를 뜻하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위에 화살표를 씌워주면 얘가 바로 벡터가 됩니다. 시점과 종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 B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해도 되고, 또는 뭐 벡터 A, 벡터 B, 벡터 C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벡터는 예를 들어서 선분 AB랑 선분 BA는 똑같죠. 얘는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벡터 AB와 벡터 BA는 서로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A점이 여기, B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벡터고요. 얘는 B에서 A로 가는 시점과 종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기는 같을지언정. 그래서 벡터에서는 여기 앞에 어떤 문자가 먼저 오느냐, 시점이 무엇이냐, 종점이 무엇이냐, 그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벡터는 방향이 있고 크기를 알 수 있는 그러면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방향은 화살표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벡터의 방향이 되죠. 그럼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바로 이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이 선분이 길면 벡터가 큰 거고, 작으면 벡터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절대값 기호가 아니라요, 벡터에서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하고요. 벡터에서도 숫자에서도 1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되고, 원에서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원이 단위원인 것처럼 벡터에서도 기준이 되는 벡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하고, 단위 벡터는 특히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또 하나 새로운 개념, 바로 0벡터라는 개념인데요. 0벡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0이야. 근데 벡터가 0이다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벡터에서 크기가 없고 0벡터의 크기는 0이고, 방향을 생각할 수가 없죠. 방향이 없으니까. 아니,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어디로 나아가는데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어디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호로는 숫자 0에다가 위에 벡터 기호를 써준 0벡터라고 읽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같은 벡터. 자, 벡터가 있어. 근데 그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해 볼 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랑 방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각각 모두 같을 때 두 벡터는 서로 우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등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처럼 자, 두 개 길이 똑같죠?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시점과 종점이 서로 다른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벡터는 크기랑 방향만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벡터를 이렇게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위쪽으로 얼마만큼, 위아래, 좌우로 평행이동한 것은 시점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다 같은 벡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그럼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어요. 얘네 둘은 지금 보니까 크기가 똑같아요. 둘 다 AB. 근데 얘는 AB 벡터, 즉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는 그럼 BA 벡터다라고 할 수 있죠. 얘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완전 정반대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 얘네 둘은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시점과 종점이 서로 바뀌게 되면 중간에 벡터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자, AB라는 벡터가 있거든요. 얘랑 같은 벡터를 구하래요. 서로 같으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일단 크기는 이 한 변의 길이니까 여기 크기가 1인 것들 많아요. 그리고 방향도 A에서 B로 가는 이 방향, 얘와 평행한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죠? 그렇지, 요 벡터 있겠네요. 그러면 ED 벡터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거 DE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 오케이, 여기도 있네요. 요렇게 정육각형이니까 그러면 OC 벡터라고 적을 수 있겠죠. CO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옳지, 여기도 있습니다. FO 벡터도 같은 벡터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D라는 이 긴 이 벡터와 방향이 같은 벡터. 이거는 크기는 상관없이 방향만 생각하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는 그렇지, 여기 있네요. FE 벡터 있고 또 뭐 있어요? 요렇게도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일단 적어볼게. 그러면 얘는 방향이 같으니까 EF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FE 벡터 있고요. 또 그렇지, BC 벡터 있는데 주의할 점,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자, 방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는 다르지만 크기는 다르지만 요 벡터도 AD와 방향이 같죠. 그러면 똑같이 OD라는 놈도 AD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AO 벡터와 OD 벡터도 같이 답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AD 벡터의 뭘 구하시오? 그렇지, 크기를 구하시오. AD의 크기는 별거 없어요. 이거 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들 모여서 정육각형 만든 거니까 AD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2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개념, 바로 벡터의 덧셈입니다. 오늘 벡터의 뺄셈까지 할 건데 첫 번째로 덧셈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스칼라, 양 크기만 가지는 것들은 그냥 2개 더하면 돼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5는 7이다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얘는 성분으로 표현해서 방향과 크기까지 같이 가지니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더할 것인가 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수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덧셈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하여 삼각형 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평행사변형 법이 있습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특히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삼각형 법은 쉽게 설명하면 꼬리잡기야. 뭐냐면 AB라는 벡터랑 BC라는 벡터, 즉 꼬리잡기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더해지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AB랑 BC 이 꼬리를 잡아버리면 결국 그 2개 더한 거는 이걸로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결과는 AC 벡터. 요거 2개가 일치하면 결국에는 AC 벡터가 내가 원하는 합이 된다. 요게 바로 이제 삼각형법이고요. 두 번째 평행사변형은, 얘는 보면 시점과 종점이 맞물리게끔 하는 거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반대로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AB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걸로 왜 평행사변형이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평행 이동시켜서. 그러면 결국에는 삼각형법과 동일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 벡터를 더한 것이 된다. 즉 AB 벡터랑 AD 벡터 더한 것은 AB 벡터랑 누구 더한 것과? 그렇지,
BC 벡터 더한 것과 같고, 그러면 위에서 배운 삼각형법 시점과 종점이 지금 일치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벡터는 결국 AC 벡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거를 모는 종이 위에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시점이 일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얘를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세 칸이잖아. 그러면 세 칸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평행 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그렇지, 그것에 대각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삼각형법으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얘를 시점과 종점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것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B 벡터가 이렇게 됐어.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어딘가로 붙여야 되죠. 이 종점과 그 다음에 이 시점이 만나도록. 근데 얘가 보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B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개 더하면 지금 꼬리 잡기 삼각형법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앞에 있는 거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요 벡터가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66페이지의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요. 오늘은 되게 많은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덧셈인데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벡터 덧셈도 실수처럼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죠. 벡터도 마찬가지야.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은 벡터 B와 벡터 A의 합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벡터의 덧셈에서는 무슨 법칙? 그렇지, 교환 법칙과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지 이 간단히 하시오라는 거에서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D에다가 AB에다가 BC 벡터를 다 더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 너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아이들을 AB랑 AB 더하기 BC 벡터로 묶어볼게요. 얘는 결합 법칙이죠, 그치? 사실 우리 이 단계는 주로 많이 생략합니다. 그런데 AB에다가 BC 벡터를 더했더니 시점과 종점이 일치했네. 결국에 그 결과는 그렇지, AC 벡터죠. 그러면 CD에다가 AC인데 이거를 내가 순서를 바꿔서 AC 벡터 더하기 CD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게 더 눈에 잘 보이죠. 자리 바꿨습니다. 무슨 법칙? 그렇지, 교환 법칙입니다. AC에서 CD까지 같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벡터? 그렇지, AD 벡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벡터 뺄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원점부터 돌아가시면 돼요. 뭐냐면 자, 어떤 두 벡터가 있는데 내가 B랑 X라는 벡터를 더해서 A가 된다면 이 X 벡터를 우리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바로 A와 B 벡터의 차잖아. 뺄셈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그러니까 B라는 거에다가 뭘 더하면 A 벡터가 될까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B 벡터가 이렇게 생겼지? 결국 내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뭔가를 더했어. 여기 더하려면 여기 시점이 뭔가 있어야겠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A 벡터가 되려면 결국에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벡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 꼬리잡기 삼각형법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가 바로 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BA, 여기 벡터를 우리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를 OA 벡터, B 벡터를 O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결국 뭐가 되냐면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줍니다. 맞나요? 자, 얘의 결과는 OA에서 OB를 뺀 결과는 BA 벡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규칙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빼기는 벡터의 뺄셈은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점이 동일한 벡터끼리 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OA에서 OB를 빼면 그 결과는 BA가 됩니다. BA.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OA에서 OB를 빼면 바로 BA 벡터가 된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시점이 꼭 O여야 하나요? 아니,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BA 벡터라는 것 자체는
CA 벡터에서 CB 벡터를 뺀 거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C점이 뭔데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점이 임의의 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XA 벡터에서 XB 벡터를 뺀 것 또한 우리는 BA 벡터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평행사변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OA 벡터, A 벡터가 있고 OB 벡터가 있어요. 근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뺄 거예요. 그게 바로 BA 벡터죠. 근데 그걸 잘 봤더니 결국에는 이 벡터, 이 A라는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것과 같더라. 우리 생각해보자 얘들아. 2 빼기 5라는 거는 2 더하기 마이너스 5와 같죠. 똑같아요. 벡터도 마찬가지. A-B 벡터는 결국에는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 B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 두 개를 덧셈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래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시점이 동일하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A 벡터 앞쪽에 있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면 무슨 벡터? BA 벡터가 된다고 했어요. 즉 뒤쪽에 오는 아이가 시점이 되도록 그려주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요런 벡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요게 바로 무슨 벡터냐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맨날 이렇게 헷갈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B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걸 더하면 A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내가 만들어진 이 벡터가 B에다가 A-B를 더하면 A 벡터가 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뭔가를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얘를 어떻게 옮길까 고민되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얘가 B 벡터야.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그렇지 B에서 A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결국에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에다가 요 꼬리 잡겠죠. 이거 더하면 A가 되느냐를 보면 되겠죠. 또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B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고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B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A 벡터니까 꼬리 잡기. 벡터의 덧셈에서 꼬리 잡기 삼각형법이니까 쭉 가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예제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AB 벡터를 A와 B로 표현하세요라고 했네요. 자, AB라고 있으면 어떤 벡터든지 간에 이렇게 있으면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의 뺄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반드시 주의할 점 순서가 중요해요. 왜?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 빼기 5냐 5 빼기 2냐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죠? 서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종점이 앞쪽에 오도록 OB-OA가 돼버리면 얘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들 수 있겠죠. 얘를 CB 마이너스 CA라고 둬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진 게 요게 OA와 OB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AD래. 마찬가지 어떻게? OD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OA 벡터는 A 벡터라고 나와 있는데 OD 벡터는 어떻게 알아요? 싶은데요. 자,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길이가 같아요. 크기가 같아. 근데 방향이 정반대니까 이 OD 벡터는 그렇지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OD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고 정리하고 크기 구하고 하는 것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아의 오프라인 수업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디딤 영상을 미리 과제로 보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는 이 내수공 활동지를 모든 별로 함께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평가란 선생님이 디딤 영상 시청 여부 OX를 묻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고 왔다면 혹은 수업 시간에 또 보면서 했다면 O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적에 반영은 되진 않지만 제가 교과서 특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영상 보고 그 다음에 과제해서 사진 댓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은 영상이라 좀 떨리네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열공하시고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